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95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투기동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D편에 보면 5 플러스 5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5가지, 그리고 협상과 관련된 5가지, 이렇게 5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의 후속작, 그러니까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가 1탄이고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2탄입니다. 지금 3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3탄에는 여러분들이 지분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새로운 테마로 접근하는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아마 지금 책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요. 이제 한 30-40페이지만 쓰면 이제 원고를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있다가 미국을 가는데요. 미국 가서 나머지 원고 정리해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면 원고가 이 매일경제신문사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보통 원고 정리하고 인쇄까지 하는데 한 2달 걸리니까요. 길게는 2달 반, 짧게는 2달, 이 정도 되면 아마 나올 거니까 지금 4월 말 보고요. 5, 6, 7월 초가 되면은 아마 이 새로운 지분경매에 이런 그 책이 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분경매에서는 소송보다는 협상이 더 중요합니다. COD응 치읓 이 머리 글자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들이 이제 이 협상에 가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협상의 5법칙이라고 합니다.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협상의 5법칙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이게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내용증명 발송,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해서 이 5가지가 협상과 또 맞먹는 아주 중요한 소송과 관련된 5개의 핵심 포인트 프로세스입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거고요. 우리 이 실전반은 매주 수요일 날 이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실전반이 6개월 과정으로 있습니다. 금주에는 17일이 월요일, 내일이 월요일이니까요. 19일 수요일 날 또 이 실전반이 열립니다. 항상 여기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든지 이 개강 날짜가 없고요. 언제든지 등록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번 19일 수요일 날 무료 청강, 1일 청강을 초대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요. 여기 010-6889-9074번입니다. 등록하시고 1일 청강 들어보시면 이 NPL 솔루션과 채권 관리, 또 이런 나홀로 소송할 수 있는 능력, 또 소송 없이 해결하는 협상 기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분한 소송과 보전 처분, 가압류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지분경매에서의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건지, 어떤 것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물건인지,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분경매, 이러한 그 관련 이러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무료 청강 초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다음 책에 이러한 그 채권과 관련된 얘기들을 써놓을 겁니다. 지분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책이 1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를 디자인하려면 채무자 지분의 후순위 채권자, 타공유자 지분의 채권자, 점유 임차인들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채권과
부실채권, 대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에 어떠한 것들을 결합을 하는지 이 결합 상품을 갖고 요번에 제가 3탄 책을 내는데요. 지금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출판하기 전에 저하고 같이 미리 예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하는 이 과정 중에 이 2탄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지난번에 258페이지까지 하다가 그동안 실전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갖고 많이 공부해서 교재를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오기 전까지 2탄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현물 분할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피고의 답변서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내고 나면요, 그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내죠. 그 답변서에 답을 하는 게 이제 준비서면이고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답변서를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사건 부호가 가단입니다. 단독 판사가 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요. 원피고들입니다. 원고가 필요에 의해 청구한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송비 및 분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 승소를 하게 되면요, 원고가 피고가 이러한 재판 비용, 또 소송 비용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물 분할에 있어서 토지의 형상과 위치 그리고 이런 그 경제적 가치의 보존과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할이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도로에 접한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에 많은 부분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려는 이러한 그 현물의 토지는 피고한테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트랙터 등 경적기를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이런 협소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가 또 이렇게 현물 분할하는 게 좋다라고 제시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어느 부분을 가져갈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조정하는 조정을 또 명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피고가 제출한 소장과 또 이와 같이 답변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현물 분할 어떻게 할 건지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관련해서 성명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고가 지분 경매를 이제 실전반에서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공유자 지분에 2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경료돼 있는데도 현물 분할을 해서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상당히 그 전사라는 법리가 있어가지고 이 현물 분할을 했을 때 그 지분 비율대로 이 금액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현물 분할할 때 가액 감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잘 모르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사 법리를 모르고 현물 분할 신청했기 때문에 좀 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만 보고 유튜브만 듣고 이렇게 소송에 임하기에는 이 소송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깊숙하고 이 또 수준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또 넘어서 더 큰 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분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지분에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같은 제한사항을 등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니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또 이러한 제한사항과 또 전사법리와 전사의 판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서 아니면 책에 오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기에는 이런 법리들이 굉장히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 전사법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물 분할로 갈지 대금 분할로 갈지 아니면 현물 분할에 있는 이러한 제한 사항들,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들이 어떤 법리에 의해서 타공유자 지분에 옮겨지는지, 내 지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 하는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일 특강에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 무료 청강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등록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그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의 제한 물건, 현물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전사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 사건처럼 한 명의 타공유자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로 인해서 현물 분할 시 나의 지분에 그 가압류가 그대로 옮겨진 전사, 이런 것들이 현물 분할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명 준비 명령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7점반의 제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낸 부분입니다. 지난 현물분할 강의 시 진행 중인 천안지원의 토지 현물분할 이런 준비 서면 제출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첨부 문수와 같은 성명 준비 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에 준비하고자 진행하려고 한다. 나한테 묻고서요. 청구 취지는 피고 이렇게 4명으로 정정하고 각각 지분과 분할 부분까지 임의로 정해서 청구 취지를 정할까 하는데 또 어떠냐? 측량 감정 신청을 위한 감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한다. 그리고 천안시청 관계자와 통해서 이 행정법상 분필 가능한 최소 면적을 충족하는지 여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겠다. 공유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제한 등기가 말소 가능 여부 묻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전사의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 법리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요. 법을 약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또 가까운 저희 학원이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으니까 1일 청강 오셔서 들어보시고 또 이런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와 관련된 법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요. 26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성명 준비 명령이에요.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 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과 증거 신청이 각하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피고인들이 수인임에도 청구 취지에 피고들에 대한 분할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각각 배분될 지분이나 분할 부분 명확히 다시 그 청구 취지 이렇게 그 변경해서 그려서 현물 분할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현물 분할 위해서는 측량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현물 분할이 적절한 방법인지, 참고 사항으로 분할 부분이 행정법상 최소 면적을 충족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위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천안시청 관계자와 통화하여 제 지분 149.2제곱미터가 행정법상 분필 가능한 최소 면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최소 면적과 관련해 가지고 이 지자체하고 미리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현물 분할이 되는 거예요. 현물 분할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 최소 면적을 넘겨서 이 지역의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은 바로 분필하고 현물 분할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자 중, 이게 성명 명령인데요. 공유자 중 일부 지분의 제한 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토지의 형상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측량 감정 신청을 하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사와 관련된 법리가 책에 써 있는데요. 갑을 공유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중 갑 지분 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게 공유물 분할, 현물 분할을 한 뒤에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갑을한테 그 지분 비율만큼 분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사 법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가액 감손이 될 염려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다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도 경매를 신청하고, 이 마찬가지로 근저당과 같은 이러한 그 현물 분할할 때 이러한 그 제한사항이 있으면 전사된다. 그래서 이 분할하기 전에 자신의 지분에 설정된 지분이 말소될 건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요. 이 말소와 관련해서 또 전사 법리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과 또 방어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전사라는 이 법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고 준비 서면을 보면요, 이렇게 그 현물 분할을 할 때에는 내 지분의 제한사항, 타 공유자 지분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또 미리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그래서 전사의 법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실전반에서는 상당히 이 전사 법리를 통해 가지고 깊은 연구가 있어서요,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 분은 개인적인 이러한 그 메일을 통해 가지고 HONGSEO 홍소입니다. 102 hotmail.net 이렇게 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제 전화에 문자로 문의하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가압류를 핑계로 원고가 지금까지 주한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로 진로를 바꾼다. 바로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공격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공격한 거에 대한 방어 부분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현물 분할의 방법은 피고들이 원하는 부분의 지형, 논가 접해 있어서 평지가 아니다. 그래서 추후 건축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대금 분할을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로 주장을 하게 되면요, 재판부에서는 조정을 통해 가지고 조정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타공유자가 낙찰받은 물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해 가지고 265페이지 진행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면요,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와 같은 노란 표지가 있는 지분경매 소송 협상 밴드 찾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보시면 되고요. 6개월 과정의 이 프로젝트 실전반 과정입니다. 이번 주 19일 날 수요일 날에도 공부하고요. 이러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6889-9074번으로 문의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비가 온라인 따로 있고 오프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5년치가 있으니까요. 이 5년치 들으면 여러분들 지분경매에 완전 선수가 됩니다. 오프라인 강의 400만 원이고요. 이러한 그 지분경매의 실전반 과정에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아까 지분경매에 플러스 다른 것들을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와 관련된 책 곧 출판되니까 준비하시고요. 더 깊은 공부하고자 하신 분은 이 3탄 지분경매 3탄
교재를 통해서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